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코털도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전망, 3월 중순에서 4월까지는 회복 장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근거들을 조금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제가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었죠. 이 부분은 금리 인하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지에도 같이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이 3월 중순은 4월까지는 조금 회복 장세를 나타나면 알트코인들은 똑같이 조금 회복하는 장세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장대 음봉 갭, 그 부분을 조금 메꾸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범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차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요. RSI를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저점으로 내려올 때 하락의 끝 지점은 이렇게 가매도 영역을 찍었을 때 종료였다, 바닥 신호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이때도 RSI가 바닥을 찍었을 때 바닥 신호였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RSI가 가매도 영역 부근에 현재 온 상황입니다. 60K 부근에 왔을 때 가매도 영역이 왔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가매도 영역을 터치했다. 이제는 조금 강력한 바닥 신호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왜 3월 중순에서 4월까지 조금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이 M2 글로벌 통화량을 조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 이게 M2 글로벌 통화량 차트. 박스권에서 돌파한 게 11월 22일 부근에 돌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조금 올린 글을 공유하자면, M2 글로벌 통화량 7월부터 11월 달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며 유동성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장기간 연준의 긴축 시기와 미국 정부의 셧다운도 있었고, 그리고 7월 달부터 나타난 TGA 잔고 계좌가 증가를 위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삼중고가 겹쳤다라고 말씀드렸고, 은행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고, 이로 인해 지급준비금이 하락하며 은행의 유동성이 메말라져 SIRF, 상설 레포 기구죠. 계속 그냥 24시간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 은행들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단기금리가 급증하는 금리 발작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지중금의 문제는 연준의 자산 매입이 필요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1월 달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결국은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을 한 배경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후 시장 유동성은 개선 흐름이 11월 22일부터 나타났고, 이러한 개선 흐름은 위험 자산의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 시차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차는 보통 10주에서 12주 뒤에 위험 자산의 유동성의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2월 중순 후반부터는 이런 효과는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3월 말에서 4월까지의 비트코인 회복 흐름과 알트코인들의 장대 음봉 갭을 메꾸러 가는 형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단은 금융 여건 완화가 조금씩 개선 흐름이 보이죠. 금리 인하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M2 글로벌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이게 경제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금융 여건 완화가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면 경제 선환 사이클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러면 제조업 지수가 이제 뒤따라오게 됩니다. 신규 주문 건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의 PMI 지수가 지금 52로 확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미국 제조급여가 이번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고용 증가, 임금 상승, 이 부분으로 선환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 순서는 기업들의 투자활동 증가, 돈이 많이 벌게 되면서 투자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노동 참여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위험자산 수요층으로 증대된다. 이 흐름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6월에서 9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3월에서 4월까지는 회복 흐름이 나왔다가 6월에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상승량이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참여자가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임금 상승, 그리고 제조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개인 참여자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그 자금들이 많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 장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나타나는 흐름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는 경제는 선순환 구조에 지금 와 있다. 그러면 유동성의 효과를 보는 시기로 이제는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체인 데이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온체인 데이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 이게 비트코인 차트,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일단은 미결제 약정이 바닥 부근에서 안정한 흐름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내려갈 범위보다 올라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 부분까지는 올라오는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잘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SSR RSI 지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RSI 지표를 보시면 가매도 영역을 터치를 하면 비트코인은 강한 추세 반전 신호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부분을 찍었을 때도 98K까지 올라오는 반등이 났었죠. 80K 부분을 찍었을 때 이때도 찍고 나서 제가 추세 반전의 신호가 떴다 라고 하면서 80K에서 98K까지 올라가는 상승이 있었고 물론 제가 생각한 101.6K와 106.7K까지는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재차 하락을 했지만 추세 반전은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K를 찍었을 때도 가매도 영역을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론 가배도 영역을 찍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저점이 바로 나타나느냐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이 바로 외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살짝 저점이 이탈되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60K 저점은 살짝 이탈한 후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흐름상은 조금 반등을 더 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추세 반전 신호가 뜬 것은 맞아요. 단기 조정이 조금 더 남아 있더라도 추세 반전 신호는 뜬 부분은 맞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했던 부분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제가 25년도 9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연준에서도 올해 초까지는 그 부분이 나타났다가 이후부터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유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관세로 인한 원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상승을 했죠. 그러나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현재 줄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는 가격 상승이 제한되는 부분이다. 그로 인한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부분, 상품의 가격을 전가하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그러면 쉽게 말해 기업의 이익 감소가 나타나고 마진율 감소가 나타나겠죠. 가격 상승을 못하니까 가격의 전가를 못하니까 기업들의 마진을 깎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감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저성장을 뜻합니다. 물가는 높은데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는, 그러면서 기업들의 원가 가격은 상승했는데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소비자들의 수요청을 조금 끌어올려야 됩니다. 연준 측에서나 미국 재무부에서 할 일이 그거죠. 현금을 조금 살포해 준다든지 조금 끌어올리는. 그렇다면 지금 물가지수는 다운이 됐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여건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고용은 둔화되고 있어요. 고용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의 여건은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효과는 결국은 돈 풀기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재무부에서 째깍째깍 하고 있을 거예요. TGA 잔고가 원래 8,500억 달러에서 9,000억 달러까지 조금 유지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9,000 몇백억 달러에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세수 유입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달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이 그다음에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조금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TGA에서 조금 넘쳐나는 수익들이 미국 민간 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시기가 나타나겠죠. 그게 제가 빠르면 3월에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6월에서 9월 달에는 조금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강한 상승세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보시길 바라고요. 예, 장대 음봉 갭 알트코인들은 3월 중순에서 4월까지는 비트코인의 회복 흐름이 나타나면 이 장대 음봉 갭은 결국은 매꾸로 간다라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켜주던 라인이 크게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이 장대 음봉 갭들이 이 갭들이 생겨요. 결국은 지켜주던 레벨대까지 올라오면서 이 갭을 메꾸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때도 급락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여기 부분을 지켜주던 부분을 결국은 여기를 메꾸러 오는 장세가 나타났죠.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300원 부근일 때 여기 800원 여기 레벨 때까지는 분할 매도를 하자. 장대 음봉 갭을 결국은 매끄러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이렇게 10월 달에 그리고 9월에 올린 아크코인 장대 음봉 갭 24년도 10월 달이죠. 그걸 보시고 간다면 이렇게 최소적으로 장대 음봉 갭은 매꾸로 간다. 이 범위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 부분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이 장대 음봉 갭 여기를 완전히 소화하고 난 후에 쭉 내려갔죠. 결국은 이 장대 음봉 갭은 결국은 막 매꾸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장대 음봉 갭은 여기가 됩니다. 근데 아크코인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마다 이 갭들을 조금씩 소화를 했어요. 소화를 했다면 여기 부분까지 와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코인을 조금 예시로 바나나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크게 내려오면 장기간 바닥 다지기를 1년에서 2년 정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시기는 회복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그리고 회복하면서 이렇게 다지는 그러면서 이제 바나나존 형태의 큰 상승 그러면서 바나나존 형태의 큰 상승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에서 밀면서 옆으로 갔다가 바나나존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크코인 이런 모습들은 알트코인에서 결국은 나타날 거예요. 그 부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상장된 코인이라든지 뭐 엑시 인피니티 뭐 지금 NFT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순환으로 알트들의 지금 랠리가 나타나고 있죠. 조금 억눌려졌던 코인들은 결국은 이 갭을 메꾸러 가는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알파커크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순환적으로 조금 나타날 거다. 그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스레스홀드 보시면 그렇다면 스레스홀드는 장대 음봉 갭이 도대체 어딘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부분이 됩니다. 지켜줬던 레벨 여기 부분까지는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한 2배가량은 조금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밀렸다가 재차 여기 매물 때는 조금 올라오는 장세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요번 3월 말 4월 달까지는 여기 부분도 충분히 올라와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제가 여태 비트코인 조정이 있었는데 별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비트코인이 회복하는데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때 조금 분할 매수했다.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서도 조금 공유를 같이 드렸었고요. 지금도 현재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타나는 후에 비트코인이 살짝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죠. 캐시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분할 매도가 나 이런 부분은 텔레그램 멤버십 회원방에 조금 공유를 드렸는데 일단 여기 저점에서 튀어나온 거래량이 조금 긍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0만 원일 때 조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많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으면 이렇게 조금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후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밀림, 그리고 재차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캐시는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래에서 소화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 매물대밖에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다 코인 510원에서 590원 조금 왔을 때 내려온다면 기회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은 나타났어요. 그러나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가능성 대비 저는 높게 보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를 보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에이다 코인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결국은 필요해져요. 그 생태계 안에서 노는 트랜잭션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디파이 생태계 안에서 뭐 디파이를 한다든지 뭐 스테이킹을 한다든지 NFT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앱 위에서 조금 사용이 증가되는 부분이 무조건 나타나요.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가 되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죠. 스테이킹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디파이 빌려줘서 조금 조금 수익을 보거나 그런 활동이 결국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거래, AI가 결국 발전되면 이 자동거래라는 게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디파이에도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자동거래는. 그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자동거래가 일어나게 되려면 그만큼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결국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다 코인, 그 스테이블 코인의 확대의 수혜를 결국은 보게 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이제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물론 이더리움 솔라나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을 현재로서는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다 코인도 거기에 대한 트랜잭션이라든지 결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 성장 가능성 대비 좀 가격이 낮게 온 점은 맞다. 그래서 에이다 코인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동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에이다 코인은 장대 음봉 갭이 어딘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이 되고 1차적으로는 여기 부분, 그 다음이 밀리고 나는 여기 매물대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위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매물대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켜주던 곳이 이탈됐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곳. 차트는 단순하게 매도가 많이 나올 곳, 매수가 많이 나올 곳.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지켜주던 곳이 이탈이 됐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매물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때 매물 소화가 된다면 여기 부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지켜줬다가 올라왔던 부분, 중간 부분과 여기 끝 지점에 개인들 물량이 또 많겠죠. 그러면 또 매물 소화는 조정, 그 후에 다시 매물 소화를 하면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끝난다면 크게 오르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면 조금 쉬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차트는 매도 재매수는 그렇게 활용하면 조금 좋겠다 라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그 갭은 매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또 한 19분이 됐는데 길었고, 모두 다 연휴,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모두 다 화이팅하는 투자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